손수호 탐정님이 주목한 사건은 뭡니까? 네, 무너진 청년 버핏 신화. 그 청년 버핏이라고 불렸던 박철상 씨와 관련된 폭로. 네. 엊그제부터 떠들썩하더라고요. 그렇죠. 주식 투자로 400억 원을 모았다는 33살 대학생 박철상 씨입니다. 뭐 강연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매우 유명해졌는데요.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네. 이 박철상 씨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죠. 그런데 신화가 무너진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걸로 밝혀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이에요, 박철상 씨. 지금도 이 박철상 씨가 뭐를 어떻게 했다는 건지, 어떻게 해서 문제가 된 건지 개요부터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박철상 씨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1,500만 원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걸 주식에 투자해서 400억 원으로 불렸다는 주장을 하는데요. 1,500만 원을 400억 원으로. 엄청나죠? 네. 4천만 원이 아니라 4억도 아니라 400억 원. 그런데 더 큰 화제를 모은 건 바로 통큰 기부 때문이었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노후 자금을 제외한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했고요. 또 실제로 여러 학교와 기관에 24억 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냅니다.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각종 장학 사업까지 벌였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투자 규제이자 기부 사업가 워렌 버핏이 있잖아요. 이 워렌 버핏에 빗대서 우리나라 한국의 청년 버핏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고요. 여러 언론들이 본받아야 할 청년으로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인터뷰도 굉장히 많이 했고 뭐 상도 받았고 이분 보니까. 그렇습니다. 또 시민상 이런 것도 받았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추종자도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엄청나게 많고. 그런데. 그런데 최근에 이 주식 트레이더 중에 신준경 씨라는 분이 계세요. 그 청년 주식 부자 이희진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이희진 씨를 폭로했던 사람이 신준경 씨예요. 네, 추적해서 밝혀냈죠. 출연해서. 그렇습니다. 400억 원 벌었다는 말을 뭐 도저히 못 믿겠다. 주식 계좌 사진 찍어서 인증해라. 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고요. 결국 박철상 씨가 실제 투자 금액은 5억 원이었고 수익은 14억 원이라고 밝히면서 사과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건의 전말입니다. 나 실제로 번 거는 14억 원이다. 실제 투자 금액은 5억 원이다. 근데 손수호 변호사님. 지금 그러니까 1,500만 원이 400억은 아니었고 5억이 14억이 된 거라고 해도 그것도 사실 주식시장에선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우, 당연히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거죠. 네, 게다가 본인이 밝히기로 우량주 위주로 현물 투자했는데 짧은 시간 동안 14억 원 벌었다면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그런데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바로 이게 14억 원을 벌었다는 말도 이 박 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건데요. 14억 원도? 네.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박 씨의 말에 대한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근거도 없이 14억 원 벌었다는 말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거죠. 근데 지금 기부를 24억 원이나 했다면서요. 네. 실제로 번 돈이 그거보다 적은데 본인이 밝힌 거에 따르더라도 어떻게 24억 원을 기부합니까? 그것도 알고 봤더니 실제로 기부가 다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앞으로 몇 년 동안 얼마를 기부하기로 약속한 것, 즉 기부 약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이 오간 그런 그 기부의 경우에도요. 주변 사람들이 박 씨의 취지에 공감하고 동참해서 건넨 돈을 박철상 씨가 받아서 박철상 씨의 이름으로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저 홍콩의 무슨 투자 운용사에 내가 스카웃이 됐다. 그래서 인턴으로 근무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요거는 사실입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그것도 알고 보니 약간 달랐습니다. 주중에 학교를 한국에서 다니다가 주말에는 홍콩에 가서 투자를 도왔다는 주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말에는 공식적으로 주식시장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잠깐만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홍콩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주말에도 거래가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그 적은 규모의 거래를 위해 한국 대학생을 홍콩으로 데리고 간다? 애초부터 믿기 어려운 주장이었고요. 본인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다. 참. 강연도 꽤 많이 했고요. 언론 인터뷰도 많이 했고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이 됐고 자랑스러운 대구 시민상도 탔고 마치 젊은 영웅 같은 이미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나오는 걸 보면 거짓이 한두 가지가 아닌. 물론 이제 본인은 주장을 합니다. 오보를 적극적으로 바로잡지 않아서 생긴 일이다. 뭐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만 어쨌든 오보가 반복되면 그걸 바로잡았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뒀단 말입니까?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저는 여기서 궁금해요. 어떻게 수년 동안 전혀 안 들키고 청년 버핏이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가. 네. 그 부분이요. 궁금하시죠? 예. 청년 버핏 박철상 씨가 도대체 어떻게 지금까지 모두를 속일 수 있었나? 바로 그 부분을 오늘 함께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떻게 모두를 속였는가? 혹은 어떻게 모두가 몰랐는가?
자, 탐정 손수호의 눈으로 본 첫 번째 포인트 뭡니까? 페라리와 기부 천사. 페라리? 네. 외제차, 고급 외제차. 아주 비싼 차죠. 갑자기 네. 페라리가 왜 나옵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사건 기억하시죠? 많은 거예요. 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접하셨을 겁니다. 예. 허위 과장 정보로 사람들을 속여서 비상장 주식을 매도하는 수법의 사기, 또 무인가 불법 투자 매매업으로 1,600억 원 넘는 이익을 본 혐의로 구속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 이희진 씨가 엄청나게 비싼 고급 자동차 사진, 페라리 등 이런 걸 찍어서 SNS에 올리고요. 예. 또 아주 호화로운 집의 모습을 방송에 공개합니다. 집안에 수영장까지 있었어요. 네, 수영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걸 본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희진 씨를 믿게 되고 이희진 씨가 돈을 많이 벌었구나라고 믿게 됩니다. 범죄에 활용된 거죠. 인증샷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 물론 이 청년버핏 박철상 씨가 이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과시한 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 차례 기부금 전달식을 가지면서 이때 찍은 사진이 공개됐고요. 실제로 돈을 다 낸 건 아니지만 수억 원을 기부하겠다라고 하면서 대학 총장 등 굉장히 유명한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정말 400억 원 벌었구나. 돈 많구나. 이렇게 재력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거군요. 그러니까 페라리 사진, 총장님한테 돈 건네는 기부하는 사진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믿게끔 만든 거 아니냐. 첫 번째 포인트. 그러면 두 번째 궁금한 거. 왜 그랬을까? 지금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는 그 투자자 모아가지고 돈 벌고 뭐 사기치고 그러려고 그랬다지만 박철상 씨는 그럼 왜 그랬을까? 도대체 무슨 이익이 있길래? 네, 그게 바로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예. 거짓말쟁이와 기부천사 사이. 너무 다르잖아요. 네, 완전히 다르죠. 거짓말쟁이와 네. 기부천사.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일단 겉으로는 둘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 보면은. 이제 박 씨가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처음 나온 오보를 적극적으로 바로잡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예. 뭐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거짓말한 건 아니고요. 내용을 바로잡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죠. 실수했다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네. 그런데 설령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한 번 시작된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불러온 사례 중 하나로 오랫동안 기억될 걸로 보입니다.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고 그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고 이런 사례다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허언증으로 의심되는 사례들, 거짓말을 해서 아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기억나는 거는 그 미국에 사는 천재소녀 사건. 그렇죠. 그거 기억나요.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다니는 한국인 여학생인데요. 예. 최고 명문 하버드대와 스탠포드 대학에 동시 합격했고 천재성을 인정받아서 2년씩 학교를 다닌 다음에 어느 대학 학위 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주장과 보도. 알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고요. 아버지가 대신 사과하면서 딸의 치료에 전념하겠다고 밝히면서 끝났습니다. 그때 그렇죠. 뭐 스티브 잡슨가 누군가 전화해가지고 우리 회사로 와라 이런 제안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죠. 마크 저커버그가 전화해서 통화했다라는 주장도 했죠. 뭐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 사건 또 어떤 거? 대학 신입생 괴담인데요. 어떤 남자가 매년 여러 대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그해 신입생으로 행세한다. MT도 간다. 선배에게 밥도 얻어먹는다 등 이런 믿기 어려운 괴담이 있었는데 확인해보니까 정말 사실이었습니다. 멀쩡한 대학교를 다니는 한 남성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이었고요. 도대체 왜 그렇게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김법진 사건. 그렇습니다. 기억이 나요. 신정아 씨 학력위조 사건도 사실은 그러고 보면은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불러일으키고 뭐 이랬던 사건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서울대 미대 동양학과 중퇴했다 말했지만 거짓이었고요. 예일대 박사학위 취득했다. 이것도 재판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고요. 그렇죠. 자신은 뭐 브로커한테 속았다라고 주장했지만 그 근거가 전혀 없는 걸로 확인됐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뭐 사기를 쳐야지라고 작심을 한 건 아니더라도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을 불러일으키고 결국은 무형의 이익들을 많이 취한 거잖아요. 그렇죠. 유명세도 얻었고요. 명성도 얻었고 그리고 또 굉장히 본인이 뭔가 금전적인 이익을 애초 처음부터 원하지는 않았다.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그로 인해서 본인의 만족감은 누린 것이기 때문에 맞아요. 사익을 얻은 것으로 봐야 되겠죠. 결국은 이익을 얻은 거다. 그렇습니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처럼 무슨 뭐 돈을 정말로 사기쳐서 얼마를 얻고 그건 아니더라도 무형의 이익, 명예, 어떤 칭찬, 언론의 노출 이런 것들을 다 얻지 않았는가? 이 단계에서 발각이 되고 이 단계에서 그쳤기 때문에 다행이지 이게 그 후에 점점 더 커지고 걷잡을 수 없게 됐을 가능성도 있었던 것이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탐정 손수호의 돋보기로 본 마지막 포인트는 뭡니까? 주식 트레이더 신준경 씨는 왜 1억 원을 베팅했을까? 어떻게 1억 원을 베팅했을까? 이게 여러분 그 신준경 씨가
나 저 청년버피 박철상 못 믿겠다. 이상하다. 만약 저 사람이 진짜로 400억 원을 번 게 맞다면 내가 1억 원을 걸겠다. 베팅을 하면서 네. 폭로가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수년 동안 모두가 속았는데 네. 신준경 씨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알고 1억을 베팅할 생각을 할 정도로 자신감을 가졌을까? 굉장히 그거예요.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그동안 바라봤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 개미 투자자라고 하죠. 소액으로 하는 개인 투자자도 실력만 있으면 이른바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일종의 신화죠. 그렇습니다. 예. 이 신 씨는 이게 어렵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박 씨가 했던 말이 있는데요. 우량주와 중소형주를 혼합해서 투자했다. 예. 또 테마주나 급등주에는 전혀 손도 안 댔다라고 했는데요. 예. 이런 투자 방식으로 정말 단기간에 400억을 벌었다면은 1,500만 원으로 400억을 벌었다면 예. 워렌 버핏이 실제로 찾아와서 비법을 배워갔어야 할 정도다. 진짜 박철상 씨 말대로 교과서적으로 투자했는데 1,500만 원이 400억 원 냈어요. 이러면 워렌 버핏이 와서 선생님 해야 될 정도다. 믿을 수 없는 말이었다. 처음부터라고 주장을 하고요. 또 하나 주변에 주식으로 큰 성공을 거둔 실력자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들은 주변에 자기를 잘 노출시키지 않아요. 언론도 왜요? 피하고요. 본인이 노출되어서 좋을 게 없다는 판단이죠. 하긴 뭐 세금도 물어야 되고. 이 박 씨 같은 경우에는 예. 굉장히 자주 언론에 등장했고요. 적극적으로 활용도 합니다. 예. 이런 점도 역시 의심을 샀죠.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박철상 씨를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무너뜨려서 신준경 씨가 얻게 되는 건 뭐예요? 있어요? 금전적인 이익을 얻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작지는 않은데요. 첫 번째, 박 씨의 거짓말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뻔한 걸 막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 자체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이 더 커지게 되면요. 자본시장 발전에 이롭지 않은데요. 특히나 큰 수익을 얻은 과정에 집중하기보다는 결과에만 집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더욱더 시장이 왜곡될 수 있었다는 지적이고요. 그러네요. 두 번째, 이 박 씨가 유명세와 기부천사 이미지로 앞으로 혹시라도 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미리 차단했고요. 투자자를 모은다든지.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박 씨와 연관된 불법이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그 불법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참 뭐 문자도 지금 많이 들어옵니다만 참 허무합니다. 허무해요. 예. 청년 버핏 신화 이렇게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는 건가요, 손 변호사님? 해프닝으로 끝나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말씀이세요?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서 우려가 되는 것인데요. 우선 박 씨는 거짓말을 통해서 명성,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얻었죠. 신뢰도도 쌓였고요. 유명 인사들과의 인맥도 형성됐습니다. 예. 그런 이게 다 사익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사익을 얻지 않았다는 박 씨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기부 부분도 그냥 웃어넘길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이 박 씨에게 기부를 했죠. 박 씨가 기부를 받은 겁니다. 예. 이거를 박 씨 이름으로 다시 기부했다는 주장인데 사실인지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진행된 건지 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거 위반한 건 아닌지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의 어떤 그 증여세가 탄로된 건 아닌지까지 법적인 부분도 꼼꼼하게 확인되어야만 합니다. 야, 영화 중에 보면은 굉장히 흥미진진한데 마지막에 보면은 다 주인공의 꿈 뭐 이런 허무한 영화 있잖아요. 박철상 씨 스토리 보면 지금 딱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정말 만에 하나 이 박 씨가 다른 범죄에 이미 연루되어 있거나 또는 범죄를 계획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박 씨는 그렇지 않더라도 박 씨의 명성을 이용한 다른 범죄 시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까지도 밝혀야만 이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인지 아니면 엄청난 범죄의 일부분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탐정 손수호 오늘 세 번째